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기적이다. 그것은 첫째,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고, 둘째, 산소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만물이 생장하는 대지와 흙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다. 특히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음에도 우리는 그 절체절명의 고마움들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산소를 들이마신 후 발생하는 찌꺼기인 활성산소의 폐해 역시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두 가지의 큰 상반된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삶의 아이러니가 있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활의 찌꺼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배출하지 않으면 몸속이 나쁜 배기가스로 가득 차게 되고 몸은 못 살겠다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각종 피부병, 종기, 탈모 등으로 터져나오다가 그래도 그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세포를 변이시켜 암 종양으로 나타나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활성산소는 생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와 혈액 속의 지방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가산화 지질이 되며 이는 노화의 주범이 된다. 개봉한 지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어 냄새가 나는 것도 산소로 인해 지방이 산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방법에 대해 그 어떠한 의학 서적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약품인 황산화제를 많이 섭취하도록 권할 뿐이다. 예컨대 비타민C나 그 외 비타민 E 또한 그들이 함유된 과일이나 야채들을 권하는 정도일 뿐 그런 쪽으로 그를 제거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대지를 맨발로 밟고 뛰며 몸속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가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만나 즉각 중화되고 소멸될 수 있게 장치해 놓은 것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밀러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캐롤 데이비스 박사는 몸 안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활성산소는 서로 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전자는 특정 음식이나 비타민 등에 존재하는 이외에 우리의 발 및 땅속에 무수한 양의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자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 조직을 공격하여 동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오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감염이나 염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똑똑한 현대인들이 19세기에 들어 고무를 발명하여 신발 밑창에 부도체인 고무를 대고 신게 하면서 우리 몸 안으로의 자유전자의 유입 통로, 즉 활성산소의 배출 통로를 막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각종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제약산업과 의료 관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사회를 이루는 핵심이고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와 접지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이주선 씨는 2001년 한 TV 보도와 2008년 11월호 한 월간지 보도에 의하면 간암 말기로 임파선암, 폐암까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병원의 최종 선고를 받고 그럴 거면 차라리 집 뒤 청계산에서 죽겠다며 매일 청계산을 올라 하루 종일 맨발로 걷고 놀며 지냈다. 그런데 한 달 후 죽기는커녕 수개월 후에는 오히려 간이 재생되고 몸 전체의 암세포가 다 소멸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인 김영숙 씨는 맨발 걷기 3개월 만에 원래 1년으로 예정됐던 비오지킨 림프종 혈액암의 항암 및 임상치료를 6개월 만에 끝내고 혈액암이 치유되었다라는 주치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간 복용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외에도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 중에서는 다양한 암의 치유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숲길을 맨발로 걷게 되면 첫째, 지압 효과 및 발바닥 아치의 혈액 펌핑 효과로 몸의 혈액이 왕성해지고 따라서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암세포가 살 수 없는 건강한 생리적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접지 효과로 각종 암 등 현대 문명병의 발병 원인인 몸속의 활성산소가 중화, 소멸됨으로써 변형되었던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주사 한 대에 1천만 원이 넘어가지만 그 치유의 영역과 확률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재발되기도 한다는 소위 인공의 면역 항암제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종류의 암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천연의 면역 항암제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맨발 걷기의 기적을 알지 못한 채 암으로 사망하거나 암으로 고생 중인 수많은 사람의 절망적인 소식들이 수시로 들려오고 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우리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진작 알았거나 어서 우리와 같이 맨발로 걸었더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거나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프곤 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가수 한 분이 폐암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했다는 소식도 함께 통상 폐암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담배를 드는데 그는 담배도 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도 안 먹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했는데도 왜 암에 걸렸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은 집무실 위층에 전용 헬스장을 두고 시간 날 때마다 트레드밀을 뛰고 매일 좋은 음식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을 계속하시던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께서 내 종량으로 70대 초반에 이른 연세로 돌아가셨을 때나 매일 한강변을 뛰며 운동에 지극정성이었던 저자의 한 고교 동기가 어느 날 아침 여느 날처럼 운동화 신고 조깅하다가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였을 때 가졌던 의문들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폐암의 원인이 담배 때문도 아니고 뇌 종양이나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운동 부족 때문도 아닌 것을 위 사례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이나 뇌 종양, 급성 심정지 발병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신발을 신고 살면서 땅이나 흙가에 접지가 차단되어 활성산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을 돌다가 몸에 전압을 올리고 성한 세포를 공격하여 암세포로 돌변케 함으로써 폐에 암이 발생하였거나 뇌의 종양이 생기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또 신발을 신고 운동하면서 땅이나 흙가에 접지가 차단되어 땅속에 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적혈구의 표면 전하가 낮아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결과적으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돌다가 좁아진 심장의 한 혈관을 막음으로써 심장마비에 따른 심정지로 급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하겠다. 아니면 몸이 땅에 접지되지 못함에 따른 심장 박동에 전기적 신호 체계에 어느 순간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여 부정맥이라는 죽음의 사자가 어느 순간 돌연 덮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겠다. 결국 땅과의 전기적 소통을 차단하는 고무 밑창과 발바닥 아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깔창을 댄 신발, 즉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바쁜 현대생활에 또 모든 길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된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일 맨발로 살아갈 가능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봉쇄되어 있기에 최소한 하루에 1에서 2시간, 최소 2개월 이상을 매일 맨발로 걸어야만 한다. 그렇게 흙길 맨발 걷기를 매일 생활할 경우 인류의 수건인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세계 전체 인류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몽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일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 센터 면역학 박사와 혼조 다스코 일본 교토대학교 분자와 면역학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수상자는 암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살아남는지 그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그 과정에 거꾸로 암세포의 방해 공작을 뚫고 면역세포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 암을 제대로 공격하게 하는 이른바 면역항암제 개발의 근거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몸속에 이미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속지 않고 자체의 능력을 활성화해서 암을 공격하도록 하는 바, 이는 마치 군대를 강하게 키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과 같다. 동수상자들의 연구로 암세포가 암 공격 주력근인 T면역세포에 단백질을 뿌려서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하는 스위치를 무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스위치들이 바로 CTLA1이나 PD1 등으로 두 수상자가 발견한 것들이다. 이것이 암세포의 전수를 차단한 면역항암제다. 암세포가 위장 회피 공작을 못하도록 해서 T면역세포 기능이 제대로 작동케 하고, 면역세포는 본래대로 암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해 죽이는 것이다. 면역항암제 투여 후 환자의 30% 안팎에서 기존 치료에서는 효과가 없던 암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약값이 1년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고가라 하였다. 위 소식을 자세히 읽다 보면 위 노벨상 수상자들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게 또 암세포로부터 그 공격력을 차단당하지 않게 하는 스위치를 발견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숲길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면역 기능 강화의 메커니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맨발 걷기의 지압 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따라서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접지 효과를 통해 암세포 생성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소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근본이 소멸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치유의 구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달리 표현하면 면역 항암제가 자연스럽게 발생 강화되어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발생한 암은 빨리 치유하는 우리 맨발 걷기 치유의 메커니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겠다. 위 두 노벨의학상 수상자들은 의학적으로 면역 항암제라는 약을 만들어 투여감으로써 암 환자들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약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맨발 걷기를 통해 생명의 자유전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신체 내부 각 장기의 힘을 강화하며 자연적으로 면역 항암제를 생성시키고 있다.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인 이현주 씨처럼 2017년 맨발로 대모산을 매일 걸은 지 2달 만에 갑상선 종양이 3cm에서 1.6cm로 반으로 줄어드는 치유 효과를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 또 최술래 씨 역시 3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종양의 크기가 8mm였는데 맨발 걷기 후 1년 만에 종양의 크기가 3mm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의 각종 암 치유의 결과와 전개들은 숲길 맨발 걷기와 그에 따른 접지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 자체에 있는 면역 항암제를 활성화하고 강화한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듯하다. 실제 세계 전체적으로 암 사망자 수가 연간 약 960만 명에 이르도록 수많은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또 각종 암의 투병 생활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터에 위 2분의 노벨의학상 수상자들의 공로로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고, 또 그 덕택으로 상당수 암 환자들의 일부가 치유되는 효과를 보고 있음은 천만다행이라 할 것이지만, 현재 그 약값이 1년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고가이기에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에 아쉬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암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당장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도 혈기 생명을 살린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생명의 숲길을 맨발로 걷고 접지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의학계에도 숲길을 맨발 걷기를 통한 암 치유의 메커니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를 입증해 나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당장 치유에 드는 비용이 위 노벨상 수상자들의 면역 항암제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소요되지만, 우리의 숲길 맨발 걷기는 비용이 아예 없다는데 커다란 차이가 있고, 위 노벨상 수상자들의 면역 항암제는 현재 환자 중 30% 정도만 그 치유 효과를 보지만, 숲길 맨발 걷기의 경우는 매일매일 숲길을 맨발로 걷고 일정 시간 접지할 뿐만 아니라 섭생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보다 훨씬 높은 치유를 보일 것이기에 그 차이는 더 크다 할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의 숲길 맨발 걷기로 인해 생성된 면역 항암제는 위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이유가 또 있다. 바로 숲길을 맨발로 걷고 접지하면 우리는 즉각 깨끗한 피가 온몸을 힘차게 순환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순환시키고, 더 나아가 긍정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행복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으로 고양된다. 숲길을 맨발로 걷고 접지할 때 암세포의 돌연 변이의 원인이 어떤 활성산소가 중화됨으로써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세포로 환원되고 소멸되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창출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숲길 맨발 걷기로 인해 그렇게 천연으로 생성된 면역 항암제가 위 노벨상 수상자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면역 항암제보다 그 효력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모산에서 치유의 증언을 해주신 유강용 씨는 맑은 얼굴과 그 건강한 음성이 계속 귓가를 맴돌며 내내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 그는 위암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모든 약물의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고 오로지 맨발 걷기와 채식에 전념하면서 깨끗한 몸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수술 후 3주째 되었을 때 병원으로부터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듭된 권유를 마다했다. 통상의 경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아는 우리네들의 측면에서 보면 병원의 권유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더욱 주치의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다음에 재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를 거역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연유일까? 그동안 저자를 찾아 대모산까지 온 안타까운 암 한호분 중에는 40회의 항암을 마쳤다는 분도 있었고 무려 80회의 항암을 마쳤다며 얼굴이 노랗게 황달로 변하신 분도 있었다. 항암에 지친 안타까운 그분들의 선한 모습과 눈매가 지금까지 계속 눈 속을 아른거린다. 만약 유광룡 씨도 주치의 말을 따라 항암 치료에 나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본다. 과연 지금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대모산에서 치유의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병원에서는 위암 수술 직후 수술로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었다 하였다. 그런데 3주 후에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1에서 2년 후에 암이 재발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참 이해가 안 간다.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었고 또 암이 재발하지도 않았는데, 즉 당장 암세포가 수술로 다 제거되었는데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일개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다. 건전한 상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암수술 3주째의 환자에게는 특히 수술이 깨끗이 되어 더 이상의 암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항암을 권하기보다 오히려 앞으로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술 후의 건강 관리에 먹는 음식 등 섭생에 유의할 것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학의 긍정적인 점과 그 한계에 동시에 부딪힌다. 암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수술로 깨끗이 도려내는 그 놀라운 의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점이다. 그래서 그 수술 후 맨발 걷기와 채식의 섭생으로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유광룡 씨의 치유는 바로 현대의학과 맨발 걷기의 협치의 긍정적인 결과인 셈이다. 반면 수술 후 관련 질병의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오로지 대중적인 처치용 약물과 주사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 방법에 현대의학이 함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 한계이다. 상식적으로 유능한 의사는 맡은 환자들의 암이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마땅하다 믿는다. 그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따르는 현대의학이 갈 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맨발 걷기의 그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경이로운 치유의 메커니즘에 현대의학계는 물론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야만 할 당위를 발견하게 된다.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할 경우 땅속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치유의 기제를 이름이다. 세포의 원자핵의 바깥 궤도를 쌍을 지어 도는 전자 중 어느 하나가 전자의 한 짝을 잃어버리면 그 전자는 당장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로 바뀌면서 다른 세포를 공격하여 그 세포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빼앗아 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한 세포들이 공격받아 염증이 생기고 급기야는 그 염증들이 암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병으로 진전된다. 그런데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해 땅속의 자유전자를 계속 몸 안으로 공급함으로써 그러한 짝 잃은 전자에 짝을 공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암 등 만성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해소된다. 두산백과는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질병에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자외선과 방사선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질인 항산화물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요산, 빌리루빈, 글루타사이온, 카로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산화물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섭취하면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을 지속해서 중화시키고 소멸시키기에는 후자의 항산화 물질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해 땅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한 질병들의 원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치유되는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다. 결국 답은 맨발 걷기와 접지이다. 그래서 사실상 24시간 1년 365일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언제든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고, 암 수술 후 특히 암이 깨끗이 수술로 제거된 경우 항암 대신 맨발 걷기와 접지로 암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미국의 유명 배우 존 트라볼타는 그의 부인이자 배우인 켈리 프레스턴이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녀가 많은 사람의 사랑과 격려 속에 유방암에 맞서 2년간 용감하게 싸웠으나 결국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밝혔다. 이어서 존 트라볼타는 MD 앤더슨 암센터의 주치의와 간호사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위 부고 내용을 종합하면 존 트라볼타의 부인 고 켈리 프레스턴은 유방암이 발병한 지난 2년간 MD 앤더슨 암센터와 여타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아왔다. 즉, 그녀는 현대의학의 처방과 처치를 받으며 암과의 싸움을 이어왔다. 위 존 트러블타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자는 일본의 의학 박사 아보도로 교수 등이 공저한 우리가 몰랐던 면역혁명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기억해내었다. 일본에서 매년 33만 명의 암 환자가 숨을 거두는데 이때 유족들은 철석같이 암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중 80%에 이르는 26만 명은 암이 아닌 맹독성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 불필요한 수술 등과 같은 암 치료에 따른 중대한 부작용으로 사망한다라는 내용이다. 어쩌면 켈리 프레스턴도 암 때문이라기보다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 등 때문에 결국 그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에 맞서 싸우는 투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해소하는 치병을 할 것이냐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현대의학에 따른 처방과 처치, 특히 암세포와의 싸움은 바로 맹독성 항암제의 투여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이겨내느냐, 못하느냐에 문제에 이르고, 그러한 싸움은 정말 용기 있는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항암치료는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고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 과정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환자들이 암을 이겨내는 성공률은 암에 따라 또 각 국가의 의료기술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과거 MD 앤더슨 암센터에 근무한 그 무신 박사는 특정 암에 가장 잘 듣는 약을 5가지 정도로 선정하여 환자에게 그 약 2에서 3가지 약을 직접 고르도록 권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성공률은 약 30에서 50% 정도라 했다. 반면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의 암의 치유 방식은 암과 투쟁하고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암의 근원이 활성산소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킴으로써 암의 근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과정에 병원의 항암치료를 병행하느냐의 여부는 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른 각자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가 암과 싸우는 투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암 자체가 스스로 소멸하도록 그 병을 관리, 즉 치병한다는 뜻이다. 위 켈리 프레스톤과 같은 유방암으로 고생했던 최술래 씨의 경우 2016년 유방암 악성 종양을 발견한 이후 맨발로 걷는 등 여러가지 자연 치유 노력을 다 하다가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2017년 11월 수술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 처음 8mm였던 종양이 3mm로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라리 수술하지 않고 계속 맨발로 걸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였다고 한다. 최술래 씨는 수술 후에도 매일
맨발로 걷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아예 집을 양평의 숲속으로 이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살아온 결과 지난 2019년 3월 병원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놀랄 정도로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2017년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한 김태숙 씨도 마찬가지다. 그 이후 항상 섭생에 유의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어 지난 2020년 6월 마침내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 모든 검사에서 하나의 흠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희소식이다. 두 사람 모두 1차 병원의 수술을 받았지만 그 이후 암과의 투병이 아니라 암의 근원을 없애고 그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성공적인 치병의 과정을 밟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에 이른다. 바로 암은 용기 있는 싸움, 즉 투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소하는 관리, 즉 치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그를 죽인다는 것은 성한 세포까지 공격하여 엄청난 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의학 박사 아부 도우르 교수 등은 환자들이 암 때문이 아니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죽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혹시 암에 걸린 친구나 가족들에게 암과의 용기 있는 투병을 권하겠는가? 아니면 조용히 암의 근원을 해소하는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한 치병의 과정을 밟으시도록 권하겠는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사실은 땅은 또 어머니 대지는 언제든 충만한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땅으로 어머니 대지로 돌아와 맨발로 걷고 놀고 즐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조물주가 준비해 놓으신 치병의 이치다.